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긴 백사장을 자랑하는 고령에는 아름다운 바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히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어업이 발달했고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강산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회원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강산은 해양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서 마을의 젊은 어부들을 지도하며 존경을 받았고 회원은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나 마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주며 사랑받았습니다. 고령은 바다에 관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저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물은 수백 년 전에 이 지역을 지나던 한 무역선이 폭풍 후에 휩쓸려 가라앉으면서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보물에는 황금으로 만든 용의 조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조각상은 특별한 마법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부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산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보물을 찾겠다는 꿈을 키워왔고 마침내는 실제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그런 형의 꿈을 알았지만 위험한 바다에서의 탐사는 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형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회원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원아,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찾아야겠어. 그 황금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회원은 형의 결심을 이해했지만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형의 의지를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과 함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를 아끼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는 닻을 준비하며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보트를 대여해줄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도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걸출한 탐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해 보였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형제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전설 속의 장소로 알려진 해저 지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항해는 예상외로 순탄했고 그들은 미지의 해저를 상상하며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닻을 내리고 형 강산은 잠수 장비를 착용한 후바다 밑으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은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 보트 위에서 형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닷속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물고기들은 유유히 헤엄치고 다양한 해양 식물들이 햇빛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산은 해저에 닿았습니다. 그는 전설의 무역선 잔해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에 반쯤 묻힌 황금용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차서 강산은 조심스럽게 조각상을 부둥켜 안고 위로 헤엄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도중 강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물의 저항은 점점 더 강해졌고 페이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뒤를 돌아보았고 갑자기 그 자신이 바다의 생물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중 한 생명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인간이여, 이곳에 있는 보물은 바다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이니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다. 강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보물은 바다가 지키고 싶은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 것이 바다가 자신을 막는 이유라는 것을 변명한 강산은 바다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을 다시 바다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물의 저항은 사라졌고 그는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원은 형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형의 얼굴에는 어떤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은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물을 찾았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와 그 생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배웠다는 거야. 형제는 마을로 돌아와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령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중요함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래로 고령의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계의 터전을 넘어 자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보령의 바다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설화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경주에는 아주 특별한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석교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밤나무들은 덕지덕지 열린 밤들이 유난히도 크고 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경주에 사는 소년 도윤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신령의 밤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평생 신령의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도윤의 호기심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어느 날 친구 수영과 함께 그 숲을 찾기로 했습니다. 두 소년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잎사귀들이 신령의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과 수연은 숲속 깊은 곳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웅장한 밤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나무 밑에 떨어진 밤을 하나 집어들고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소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상한 곳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낯선 숲속에서 그들은 무언가 신령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고운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고 그의 눈에는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바로 용기의 상징이로구만. 밤나무의 신령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네. 도윤과 수현은 놀람과 동시에 어떤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밤나무 숲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수호신 할아버지는 두 소년에게 경주가 오래전 신라시대부터 불교와 문화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도시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나무가 수백 년 전 신라의 작은 왕자가 심은 나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왕자는 전쟁을 피하고 저마다의 평화를 기리고자 이 숲을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소년은 현실로 돌아왔고 이번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신령의 숲에서 돌아온 이후 두 소년은 경주의 전통과 그 유산을 지키는데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령의 밤에서 느꼈던 평화와 신비로움이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주에 있는 신령의 밤나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고 숲으로 들어서는 누군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그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고 있었고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던 그 시기에도 변치 않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비의 바닷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도 마을의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바다를 통해 물고기를 잡으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그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은 두려움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바다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작은 서민 모도가 그들의 궁금증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록 모도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파도가 거칠었고 물살은 언제나 그들의 행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도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무척이나 현명해 보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닷길은 고대의 신이 인간들에게 내린 시험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진정한 믿음과 깨달음을 가진다면 바다는 그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네. 이 말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의 바닷길은 숱한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훈이었으며 그는 바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용감한 젊은이였습니다. 도훈은 노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자신이 그 길을 발견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아,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다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바다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도훈은 깨어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모든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훈은 깨달음을 얻었고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조수관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드넓은 모래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훈을 뒤따라 모도가 보이는 방향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곳은 매년 음력 3월이면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신비의 바닷길이라 부르며 바다의 위대함과 신성함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도훈이 보여준 믿음과 깨달음의 힘은 세대를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도 진도의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삶의 이 신비로운 전설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